온라인 언어 교환.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언어 선택과 친구 만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의 언어 선택, 친구 만나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내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이고, 그 친구는 한국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제법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부분에서는 큰 부담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한국어를 아주 아주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할 거라는 점. 그래서 나는 한국어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어를 상대방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 부분이 나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가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나도 어떤 언어를 상대방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그 상대방도 그 언어를 가르쳐 줄 준비가 돼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아,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이제 배우려고만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언어 교환이라는 거의 그 특성은 서로 가르쳐 주고 서로 배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 내가 영어로 말할 때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또는 세컨 랭귀지인 사람, 또 베트남어로 말할 때는 베트남어가 모국어인 사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어의 선택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선택하고 언어를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지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내가 뭐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또는 베트남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어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베트남어를 사용할 충분한 기회가 있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나는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 배워도 베트남어를 배우게 돼 있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만약에 베트남에서 두세 달 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어느 정도 베트남어를 할 줄 알면 훨씬 더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거기 가서도 베트남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또 언어 교환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하는 언어를 선택한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동시에 여러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의 언어에 일단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베트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 언어가 선택이 됐으면, 이제는, 아, 언어 교환을 할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어 교환을 할 친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난다. 그거는 언어 교환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류할 수는 있어요. 교류를 베트남어를 통해서 하면, 그것도 학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것도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학습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상 나도 베트남어를 잘 하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와 함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상대방도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서로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선택이 서로의 어떤 목적이 좀 다르더라도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 크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냥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만약에 언어 교환을 했다 그러면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온라인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는 거는 온라인, 뭐, 줌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줌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나는 한국에 살 수도 있고, 언어 교환을 하는 동안에 베트남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는. 하지만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을 수 있다.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외국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언어 교환을 한 10명 가까이와 해봤는데, 베트남에서 산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산 사람,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는 베트남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지내는 사람이, 부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뭐 잠깐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단은 그 나라에 있으면은 좋다. 왜냐하면 언어는 뭐 문화나 아니면은 그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외국에 살아도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에 가서 뭐 일하러 간다거나 한국으로 일하러 온다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사회 문화, 지리 이런 것을 아는 거에서는 상당히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가에 대한 부분이 딱 고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가가 다 고정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언어 교환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시차가 같다라는 장점이 있고, 퇴근 시간이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은 퇴근 이후에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없이 성별이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서로 언어 교환을 진행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포용성이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만나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움이 없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게 좋고. 페이스북 통해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언어 교환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SNS 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로나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줌 방을 오픈을 해놓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초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페이스북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헬로우톡이나 그런 서로 이제 그 간단한 어플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언어 교환 플랫폼이 있어요. 일종의 그런 플랫폼에서 어, 만나서 이제 제안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플랫폼 안에서 어플을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언어 교환은 가능합니다. 저는 의사소통 중심이나 아니면은 듣고 뭐 내가 그 채트룸, 발표 룸을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그 광범위하게 한다라면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1대1로 한다 그러면은 줌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지금 구글에서의 그 음성 쓰기 같은 그런 실용적인 그것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본다거나 교안을 만든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헬로우톡에서 이제 언어 교환 친구를 만나서 페이스북에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강의를 개설해서 초대를 해서 정기적으로 언어 교환을 하면 그러면 꾸준히 1년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잘 가지고 가면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헬로톡 같은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니즈가 같다 그러면 목적이 같다 그러면은 또 이제 언어 교환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가지고서 그 언어 교환 친구를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음, 언어 교환에 대해서 언어 선택, 그다음에 언어 교환 친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AI 가서 내가 선택한 내용을 한국어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때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과 언어 교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용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언어 선택과 친구 만나기. AI가 잘 정리를 해 줍니다. 팬덤. 언어 교환 역시도 이게 지금 상당히 주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면,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언어 선택과 친구 만나기. 온라인 언어 교환의 기본 전제. 온라인 언어 교환은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언어, 한국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가르친다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국어 사용자로서 그 언어를 충분히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언어 선택의 과정, 언어 교환은 보통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를 먼저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언어 선택 기준, 내가 사용해야 할 필요 있는 언어, 베트남어, 여행, 체류, 사업 등 관심 있는 문화권의 언어, 배울 기회와 동기부여가 충분한 언어. 예를 들어, 베트남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베트남에서 겨울 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실제 사용할 기회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언어 교환 친구 만나기. 진짜 언어 교환이 되기 위한 조건. 상대방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함.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구조, 튜터링과 아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 구조여야 지속성이 있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학습 목적이 명확한 사람, 유학, 취업, 문화일, 지속적인 교류 의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으로 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실제 만날 수 있는 위치는 상대방이 베트남에 살고 있을 수 있음, 언어 문화적 노출이 많아 교류 효과품, 외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중일 수도 있음, 한국에 거주 중일 수도 있음, 시차 없이 편리하게 소통 가능. 만남 방법과 플랫폼, 주요 사용 플랫폼, 팔로톡, 팬덤 등 언어 교환 앱, 프로필 기반으로 언어 교환 패턴을 찾기, 채팅, 인증 메시지 교정 기능 제공, 페이스북 그룹, 언어 교환 커뮤니티, 라인 뮤직 스체인지, 한국 배우 등 관련 그룹에서 연결 가능, 메신저를 통해 소통, 줌, 링크 공유 등, 줌, 구글 및 카카오톡 음성 영상통화 1대1 화상 언어 교환 시 이용 주기적인 스케줄로 정기적인 언어 교환 가능. 언어 교환의 지속성과 동기부여, 서로 목적이 명확할수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1년 이상 지속되는 언어 교환은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언어 교환은 단순한 공부 이상의 교류이므로 친구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열쇠가 됨. 실천 팁, 나의 시간대와 맞는 사람 찾기, 한국어 접근하는과의 언어 교환 시간 맞추기 쉬움. 같은 성별끼리 부담 없이 진행, 경나 가정 여성들 간 교환 프로그램 구성 가능, SNS 메신저,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연계하여 효율적 구현, AI 교육 도구 활용, 학습 콘텐츠 공동 제작 등으로 학습 깊이 더하기. 정리하면 온라인 언어 교환은 언어 선택, 상대방 선택, 플랫폼 활용, 정기적인 교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명확한 목적, 서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의지 있는 친구, 효율적인 온라인 도구 활용,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오케이. 여기까지.